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흐름 정리하면서 시그널들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장은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면서 불안감과 또 안도감을 오갔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주간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지난 주말 사이에 이 SVB, 영업 폐쇄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우려감을 안고 있었는데요. 마침 우리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SVB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양선으로 마감했고요. 자, 일부 종목이 이 시장을 견인한 그런 날이었었고, 월요일은. 그래서 체감지수는 굉장히 싸늘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화요일은 외국인들이 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9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 1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특별한 재료가 있는 극소수 종목만 빨간불을 켰고 종목에 따라서는 투매 양상이 나오기도 한 장세였습니다. 수요일은 화요일에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미국 쪽에서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으로 이 불확실성 제거로 인식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2차 전지하고 로봇 섹터가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도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약 후강 장세로 마감됐습니다. 또 섹터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소식으로 소부장 섹터가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번 주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 자세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휘둘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물량에도 지수는 좀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다 묻혀서 조금 시장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매 판매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 긍정적인 지표가 CS 위기 때문에 다 묻혀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헤드라인 PPI는 전년비해서 4.6% 올라왔고요. 이게 예상치가 5.4%였습니다. 그리고 전월비는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물가가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근원 PPI 역시 마찬가지 좋았습니다. 전년비에서는 4.4% 정도 상승했는데 요거는 5.2%가 예상치였으니까 0.8% 정도나 떨어진 그런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전월비에서는 변화가 없이 0.00%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월달 PPI나 소매 판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월에 발표했을 때 그때보다 전 부분에서 수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낮게 수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된 PPI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CPI에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소매 판매는 전월에 워낙 좀 급등을 했었죠. 요게 발표 당시에는 3.0이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플러스 그보다 높게 수정이 됐습니다. 3.2%로 수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기저 효과로 좀 많이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PPI는 1년째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PI는 지난해 6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연준이 운전을 잘해서 이런 물가를 잘 잡고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연착륙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후의 주가 하락폭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현재는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따가 이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따가 그럼 그러면 알아볼까요? 네, 미리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거는 좀 이따 중요 이슈를 다루는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가는 잡히고 있고요. 남은 숙제는 경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동향, 미국장 알아보고요.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의 동향들, 특이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일단 미국 시장 쪽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장 초반에는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형은행 11개 은행에서 3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금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S&P 5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3,960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주요 저항선은 22평선하고 62평선이 위치한 3,970포인트가 조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위에 저항선들이 좀 있는 모습이죠. 주요 저항선은 21, 2평선이 위치한 2,420포인트, 그리고 그 위에도 이 241 이평선의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지지선 부분들을 또 설정을 해보면 전 저점하고 122평선이 겹쳐 있는 자리가 있죠. 2350포인트 전후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뭐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상방 쪽으로도 22평선이 위치한 2420포인트 위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살펴보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까지 기관들은 17일 연속 순 매도했고요. 외국인들 역시 지금 매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8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이 변동성이 되게 커진 상태에서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일부 종목의 상승이 아닌 여타 종목으로도 상승의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생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화요일에 1조 4,200억을 팔았는데요. 지금 뭐 어제 그저께 합쳐가서 한 6,600억 정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이 매수 규모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틀 연속 지금 미결제 확정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에 대규모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청산이 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상당 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시장은 지금 이번 들어서 특징은 하루하루 거래 단위는 지난 3월물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적 포지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예요. 푸쪽 같은 경우는 뭐 40억대 정도로 그렇게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콜옵션 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모두 방향성을 현재로서는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옵션 시장의 수급 방향도 좀 관찰해 보면서 이들이 쌓아가는 포지션 쪽 그런 쪽이 방향성이다라고 보시고 잘 좀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아직은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금융투자가 방향을 잡아줘야 하고요. 관찰 필요하다고 보셨고,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에 매수로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들어서 일부 매도 포지션이 소화가 됐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꼽아주셨습니다. 코스닥의 800선 안착 필요, 또 코스피는 박스권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자, 이제 연준의 결정, 또 연준이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는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발 변동성은 이미 나왔고 아직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연준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경기의 방향성도 결정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예,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향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발생 유무는 과거에도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위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압도적인 확률로 다르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경기 침체 발생 시의 정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도 좀 안심하지 못할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장의 경고 시그널에도 투자자들은 외면하는 거, 그런 것도 시장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SVB하고 크레딧 스위스, 자, 요런 은행 부실 사건들은 과거의 경고 시그널하고 닮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표가 하나 준비가 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가 이 부분들이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2008년도부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2007년도에도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따지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굵직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빠진 것들은 뭐 SVB나 이렇게 작은 은행들, 뭐 그런 것들은 여기서 빠졌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락한 거는 2008년도 10월 달, 그때 한 달 동안 14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를 깼으니까 이 지수가 무려 한 달 동안 4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전에 시장은 이런 시그널들을 좀 줬습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2007년도부터 미국의 5위 투자은행이었죠. 베어 스턴스가 대규모로 모기지 관련 손실을 자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모기지 회사를 국유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런 잡음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2008년도 2월 달에는 미국 의회에서 1680억 달러의 긴급 경기 부양안을 승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끝인 줄 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은 환호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었고 2008년도 3월 달 같은 경우는 급기야 연준에서 대공황 이후로 처음으로 베어 스턴스라는 기업에다가 긴급 자금을 지원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2008년도 9월 달에는 미국의 주택담보회사죠. 페니메이하고 프레드맥, 이런 거를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미국 정부에서. 자,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날이 2008년도 9월인데 정확히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합니다. 이때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때도 시장은 좀 하루 이렇게 맞았다가 오히려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9월 15일 날 그게 발표가 됐는데 9월 16일 날 하루 좀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난 다음 9월 말까지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런 큰 일들이 있었음에도 위험을 간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한 시장이 월간 기준으로 40%가 하락했고 또 이때는 선물이 하한가를 맞고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연준은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부작용들이 많았죠. 현재 나온 사건들, 크레딧 스위스나 SVB 이 정도로 마감이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낀다고 태풍이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태풍이 많은 7, 8월 이럴 때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는데 굳이 고기잡이에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중기 관점으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기라는 건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사실 뚜렷하게 그 이후에 뭐 물론 유럽 쪽에 뭐 피그스타트라든지 이런 위기감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뭐 미리 걱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그널로 위기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지난해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중기적인 관점에 경계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될까요? 자, 선물 시장 60분봉을 보게 되면 1월 말 이후 고점과 저점을 낮춘 시장이죠.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지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선물 6월물 기준으로 315포인트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걸 회복했을 경우에는 다시 박스권으로 복귀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제 삼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있었죠. 거기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대한 육성 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 팹리스 쪽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의 TSMC가 그렇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초기 때부터 이 팹리스 업체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면서 생태계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이 팹리스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성 계획이 나왔다는 건 팹리스 쪽에 상당히 큰 성장의 길을 열어놓은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관심주로는 LX세미콘이 작년에 2대 주주로 참여한 텔레칩스 같은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 가운데 중요한 또 결정이었다는 점 참고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